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년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닭간다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래는 우리 황현희 형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만 황현희 형이 빠지게 되고 경민정 아나운서랑 제가 돌아가면서 아마 목요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많은 시청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닭간다 함께할 패널 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큰형이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아따 요즘에 엄청 바쁘시더만요. 그렇게 바쁘지도 않습니다. TV 틀면 나오더만요. 그죠. TV는 별로 안 나가고 유튜브로 위주로. 어제 밤에도 엄청 봤는데 무슨 소리야.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아따 요즘 TV 많이 나오니까 염색도 엄청 까맣게 하셨네. 신경 많이 쓰시고 막 선생님. 예? 왜 저랬어요? 너 왜 그래 갑자기? 어쨌든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쓴 26년이 들어서야 드디어 외모 관리가 들어간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민찬 국힘 우리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도 목소리가 아주 힘이 넘쳐납니다. 예. 새해엔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만나는 이 세 명의 패널 분들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네. 좀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이민찬 우리 부위원장님도 머리 스타일이 바뀌지 않고 아이고, 가르마 방향이 바뀌었나? 25년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예, 어쨌든 변함없는 모습 네.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우리 김성열 개혁신당 우리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오렌지. 오렌지. 저는 그 개혁신당의 색깔이 오렌지인 거를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하셨네. 오렌지인 걸 이제 알았어요. 어쨌든 개혁신당의 당 색깔을 알게 해준 넥타이 색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개혁신당이 우리나라 정당인 줄 알죠? 무슨 말이야 지금? 트럼프 살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26년 들어서 뭐 개혁신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저희 뭐 일단 지방선거 항상 저희 보고 뭐 연대하냐 뭐 하냐 하는데 저희는 저희 힘으로 꼭 치러낼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라서 지방선거 잘 치러가지고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감 정당으로 있는 남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어느 나라인지 저런 질문 받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26년에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날이 아마 6월 3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도 6월 3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지방선거 날이기도 하지만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국민이 하나가 돼서 제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6월 3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수요일 겁니다. 네? 선거 날이면 수요일일 거예요. 수요일이죠. 네, 선거 그날 빨간 날이면 날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빨간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방송을 안 하나? 나 여기서 슈퍼챗 받아야 되는데. 특별 방송을 하지 않을까요? 밤에 방송이요? 특별 방송을 특별 방송? 편성하겠죠. 당일이니까. 당일이니까. 그러니까. 개표 밤샘 방송 뭐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 날 방송을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요일이 내 날은 아닌데 제가 어쨌든 제가 한번 껴들어서 한번 그날도 방송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면 사실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뽑는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맞아요.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정치 고관여자니까 뭐 총선거, 지방선거 이렇게만 해도 이제 다 아는데 사실 정말로 이제 그 정치에 관심 없고 뭐 중학교 때 사회책에서 배우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이제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날인데 이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뭐 시의원, 구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 기초의원 또 이런 차이도 좀 잘 모르고 좋다. 또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기초의원들 중에서 이 도시 안에서는 기초의원이 시의원, 구의원입니다. 하지만 이 도단위 뭐 전라남도, 충청남도 뭐 이렇게 가면 거기는 이제 시의원이 이제 또 기초의원이 돼요. 그렇죠. 그게 좀 어려워요. 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리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누구 뽑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깐다 해서 그때 네. 딱 그 근처 가면은 좀 이런 것도 자세히 알려줘야겠다. 설명을 좀 해드려요.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공천원금 사태 때문에 네네. 구의원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덕분에 뭐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게 좀 예. 아쉽지만 예. 또 그런 분이 우픈 현상이죠. 아, 네. 또 우리 아, 네, 오늘 좋네. 큰형께서 좋은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렇게 아, 옆에서 공격 아니 뭐또 들어가는 그런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면 돼. 구의원은 3천, 시의원은 1억.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되죠. 그러니까 포항 지역 국회의원은 역시. 3억에서 5억. 3억에서 5억. 포항 지역. 아 근데 요새 시가래. 아, 시가야. 국회의원은 시가라고 아. 그러고. 예. 아이, 정말 이거 다 쓴 거 없는 씁쓸합니다. 예, 농담이니까 여러분들 예. 재밌게 받아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정치 FC로 들어가기 전에 여의도몰 상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의도몰 상품은 제철 과일, 제주 감귤 저희가 계속 밀고 있는데 요게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 지금 판매 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거 귤을 드셔보시고 이거 진짜 달구나. 이게 타이백이라는 공법을 잘 모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 타이백이라는 공법을 이걸로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이런 또 농법이 있구나라는 분들도 이렇게 알게 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감귤이 아닙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거의 뭐 수박 당도를 자랑한다 해가지고 수박 수박 당도다 해가지고 민주당 되게 그 민감해요. 좀 민감해. 설탕도 있고 그래서 수박이라고. 그러네. 이게 수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겉과 속의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수박 좋아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타이백 공법이 뭡니까 이게? 타이백 공법이 이제 그 과수원 바닥에다가 네. 하얀 시트, 특수 시트를 깔아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직사광선을 한번 내리쬐고 네. 그다음에 밑으로. 이제 밑에서 또 반사광선을 또 아. 이 쬐가지고 아. 당도를 굉장히 높은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키장 같은 거네요. 그렇지. 예, 맞아요. 요리로 따지면 오븐 같은 거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구워주는 것처럼.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맛있네.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한번 햇빛을 쬐어줘서 형님 벌써 2개나 드셨어. 네. 식사를 하셔. 그렇습니다. 예. 내가 2개는 먹어야지. 어떻습니까, 우리 강승필 부대변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닭간다에서 파는 이 상품들은 맞아요. 제가 먹는 걸 보면 아십니다. 제가 2개 먹었다는 건 진짜 맛있는 겁니다. 맛있는 거야. 네. 예. 제가 별로 맛없으면 하나 먹습니다. 예. 2개 먹었어요. 아니 귤 당도가 괜찮더라고. 이게 하나도 신 게 없고. 진짜 하나도 안 쉬어요. 예. 신맛이 없어. 단계 다네. 당 농도 브릭스라고 하죠. 예. 당도가 한 13브릭스 이상으로만 선별된 거라서 100% 당도 보장은 할 수 있는 귤입니다. 특히 제주에서 수확하는 당일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즙과 이 식감이 굉장히 탱탱하게 살아있는 그런 감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kg에 5kg이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네. 엄청 먹어요. 요즘에 감귤 사실 5kg 사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요거 사실 마트에서 사더라도 들고기 무거워서 잘 안 삽니다. 그래서 5kg을 저희가 집 앞까지 보내드리는데 무료 배송으로 25,900원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1kg에 요즘에 뭐 한 10,000원 정도 감귤이 하는데 5kg면 5만 원인데 거기에 뭐 반값이라고 하는데 무료 배송까지. 그러면 사실 배송이 제주도에서 물 건너서 오면 그렇지. 야 이거 실질적으로 뭐 2만 원 이거든요 물건값은. 그렇지. 그러니까 구정 때 사실 좀 주위 분들한테 그렇지. 선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요즘에 그 방송 대세라는 게 예. 여기서 나오네요. 100박스 주문하시면 누가 간다? 내가 간다. 네. 100박스 주문하시면 김기욱 간다. 예. 200박스 누가 간다? 강성필. 김성렬 간다. 300박스 누구 간다? 성필은 톤단이야 톤단이. 이민찬? 이민찬 간다. 그다음에 500박스 정도 해야 500박스면 축하드린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 제주도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저희 네. 새해에 한라산 등반 갔다 왔거든요. 그랬구나. 저희 맞아. 지도부가.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 제주도에서 먹은 감귤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실제로. 아 그래요? 제주도에서 갖고 온 건데 제주도에서 먹은 감귤보다 더 맛있다. 아니 현지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왜? 묘하다 진짜. 예. 제주도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는 얘기네. 아 숙성인가? 숙성귤인가? 그쵸. 숙성귤. 아 숙성귤 있구나. 숙성해서 오는 동안 또 숙성이 나니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논법은 아닙니다. 김규 컨디션 좋은데.
어쨌든 인터넷 주문 많이 해주시고 인터넷 주문 힘드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문 전화 1551-528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고 자 이제 정치해보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김병기 의원이 도마 위에 올라와서 매를 맞고 있는 분위기죠. 근데 김병기 의원 측이 징계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징계 회의를 미뤄달라. 이게 매를 좀 늦게 맞게 해달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징계를 미루면 본인의 의혹을 모두 소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징계 회의를 늦추자고 한 이유는 의도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우리 그 강선필 형님. 네. 이거 왜 징계 회의를 미루자고 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알 필요도 없고 네. 늦출 수도 없고 네. 이게 땡겨졌으면 땡겨졌지 늦춰질 일은 없다. 늦을 일 없다. 네. 근데 왜 늦춰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추측으로는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1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뭐 엊그제 일도 아니고 네. 뭐 22년도면 벌써 뭐 한 3, 4년 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아마 접촉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건이 된 상태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관련자, 피의자, 공범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인에게 사실 우호적인 어떤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고 판별해내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게 구분이 끝나야지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본인의 알리바이를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이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로사항은 제가 알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윤리감찰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윤리위원회까지 넘어간 상태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당으로서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판단해서 그들에게 취해야 할 당의 조치가 있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절차가 필요한 거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일은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아무리 뭐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야당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못 믿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발표를 해도 이게 좀 신뢰성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네. 당으로서는 뭐 여기 진실을 밝히는 그런 차원도 사실 좀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의 뭐 입장은 알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땡겼으면 땡겼지 더 늦출 수는 없고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는 지금 이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 탈당해라. 선당 후사해라. 그러니까 당신 말처럼 당신이 떳떳하다면 조사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죠. 아하. 네. 그러면 이제 탈당은 해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많은 분들이 하는데 본인은 이제 난 탈당하지 않겠다. 네. 제명을 받으면 받았지 탈당은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제 추측인데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걸 법적으로 다퉈 보면은 이게 정말로 유죄까지 입증이 되어 가지고 재판에서 뭐 의원직 상실형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유죄까지는 본인이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당의 입장으로는 네. 이제 유죄건 무죄건 벌금형이건 뭐 의원직 상실형이건 무슨 형이건 간에 그거는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인 거고 네. 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개혁신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구의원은 시세가 얼마, 시의원은 얼마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민주당의 의원들이 16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마침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지금 한참 나름대로의 공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돈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빨리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네. 제명을 저는 때가 되면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할 봅니다.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민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다. 증거 인멸할 시간이 니더 타임. 필요합니다. 예. 증거 인멸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이 13가지 정도가 돼요.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예. 그런데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녹취를 들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이 육성으로 보좌진한테 와이프가 법인카드를 쓴 것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죠. 사모님이 법인카드를 200얼마를 썼다. 나는 더 적게 썼다. 이런 것들이 막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당에 제출한다면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그 본인을 방어하려면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될지 그리고 그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보좌진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고 어떤 걸 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을 짝짝짝짝 맞춰야지 방어가 가능하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윤리심판원장이 늦추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해당 키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의 어떤 공천 헌금 관련돼서 돈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됐던 그 구의원 그분이 또 휴대폰을 바꿨고 뭐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뭐 쿠팡 문제나 관본권 띠지 이런 것도 막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관본권 띠지도 지금 상설 특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고 혐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가? 아닌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찰이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조력을 했다. 오히려 6번이나 시경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알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술을 하셔야 무혐의가 나옵니다라고 경찰이 코칭을 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금 경찰까지 불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경유착이란 말까지 나와요. 네.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된 게 아니라 정치, 민주당과 경찰이 유착을 했다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정경유착. 정경유착, 신경정유착, 정경유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국민 여러분께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김병기 그 전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이제 그 징계를 미뤄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징계가 조금 약간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오만하죠. 오만하다.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게 자기들이 선거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당연직 심사위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공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터졌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잘라내야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 누굽니까? 아직도 장경태 위원장이에요. 장경태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화면으로도 나오고 성추행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수준이라 하더라도 당에서는 뭔가 조치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돼가지고 후보자들이 성추행 의혹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기 공천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자를 겁니까? 시당위원장도 그렇다는데. 네. 그럼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래도 수도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진짜 오만하다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당이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은 이대로 가다간요 이렇게 계속 돈 주고 공천 받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관련해서 뭐 믿을 수 없다.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 그 당시에 누구한테 연락했다고 그럽니까? 이거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고위 그런 저런 추운 데 계신 그런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의원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춥다는 얘기야? 뭐가 춥다는 얘기야? 추운 데 사나봐.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도움 받고 그랬다는 의혹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더 이거 해가지고 누가 연결돼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빨리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안 하는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녹취
김병기와 강선우의 녹취권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찾아와서 통화 녹음도 아니에요.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를 일부러 고의로 녹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 녹음만 있겠는가? 아하. 그럼 나도 김병기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의원들이 많겠죠. 아하. 그럼 누가 함부로 나서가지고 김병기 제명합시다. 이거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하.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허. 야, 그러네요. 이게 좀 무섭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럼요. 예. 아니, 아.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이에요. 무슨 블랙이야 인사처장이야. 인사담당, 인사처장 출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블랙은 아니었나 봐요. 브라운? 아무튼 국정원 인사 출신이면 당연히 이런 녹취 이런 거 다 엄청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래서. 생각? 그러니까 이 김병기 의원이 네. 총선 전국에서 검증위원장이었잖아요. 검증위원장한테 온갖 투서가 다 들어가요. 온갖 투서. 왜냐면 공천 경쟁이 붙잖아요. 그럼 상대편이게 안 좋은 거를 투서로 넣어야지 내가 공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위원회에서 그걸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과 당사자들이 통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통화 녹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김병기 나가 막 이렇게 언성을 높였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 이 녹취 폭로하듯이 내 것도 폭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 말씀인 거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요즘 쇄신파 소장파 다 죽었다. 아무도 뭐 얘기 안 하잖아. 오히려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이 제일 목소리 크게 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박지원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표가 된다고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내 분위기도 결국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허. 이게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으로 복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이제 다른 당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강선우 개인의 일탈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공천 시스템 자체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고 이렇게 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로비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강선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됐을 수 있다고요. 어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판도라의 상자는 김병기 의원이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내가 다 폭로해버릴 거야라고 나올 경우 민주당 자체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유로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나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분들은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 김병기 의원이 이런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의 여러 돈 문제 이게 투서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대표실로 전달이 됐고 돌고 돌아서 바로 김병기 검증위원장한테 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렇게 흠이 있고 논란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중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더 내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덜미를 콱 쥐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친명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도 여기서 범죄가 있더라도 내가 딱 그걸 알면서 나의 어떤 수족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용인술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병기 의원이 지금 국정원 출신으로서 이제 황금폰을 갖고 있다. 그 황금폰이 굉장히 두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김병기 의원을 빨리 제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분들은 어찌 보면은 자기는 뭐 걸릴 거 없다. 나는 뭐 당당하고 깨끗하다. 약간 그런 분들만 빨리 김병기 빨리 내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보면. 근데 제가 쭉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에 제가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구나. 그 군데군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치 공세가 숨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챘어? 예를 들어서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저는 이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김기욱 앵커가
당 대표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선거를 앞두고 공천이란 중요한 업무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번 흠결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요. 흠결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없는 사람은 해야죠. 그냥 상식이에요. 네, 그렇지. 근데 흠결이 있는 사람을 측근으로 둔다잖아요. 충성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웹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공천 시스템하고 지금 이 투서가 날라온 거하고 이건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에 관련된 투서가 접수가 됐는데 그 접수된 투서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끝났는지 종결이 됐는지를 바라보는 게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공천하고 다른 얘기죠. 이것은 그냥 당에 누가 됐든지 간에 투서가 들어오거나 잘못된 민원 제기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서가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이 당원들과 이렇게 공유를 합니까? 당원들과 공유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당 대표실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당 대표실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편 메일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메일이 많고, 그 다음에 하루에 최소 한 분 정도는 네. 직접 가지고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투서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비서실에서 이제 보죠.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조금 이제 허무맹랑해요. 감정이 섞여 들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냥 필터링합니다. 약간의 억가가 있구나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이고 뭐가 좀 이거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거면은 이제 바로 윤리감찰단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결국에는 이게 법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뭐 강성필이 김기욱을 때렸다. 라고 하면 이건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법 감정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험담을 했다. 네. 뭐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때린 것보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게 더 타격이 클 수가 있지만 이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감찰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왜 김병기 의원에게 갔을까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거 자체를 밝혀야 네, 된다. 그렇게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 뭐 휴대폰 교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 휴대폰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주장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도 이제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원내대표 보궐선거, 그리고 조금 길게는 이제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방금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얘기를 사실 이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몇 표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김병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표는 떨어져 나갈지언정 현역 의원들은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공과사를 구분해가지고 할 말을 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당의 주요 당직이나 지도자급의 어떤 위치에 있어야지 당이 올바른 길로 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지원 의원도 저는 말하는 거라고 봐요. 박지원 의원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밥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김병기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기 입으로 제일 먼저 쳐내자고 말하는 게 자기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하지만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다 나와야 되고 지금 그런 어떤 기류가 저변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지만 그래서 더 많은 변명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사람도 문제고 시스템도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요?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투서는 들어와요. 그리고 투서는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네. 게다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일부러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객관적 자료가 있다 싶으면 그걸 윤리위원회로 넘겨야죠. 네.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문제 있는 사람 공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공천 시스템의 일환인 거예요. 이건 공천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왜 그거를 의혹의 당사자한테 줘가지고 무마를 시켰는지. 아니 우리가 경찰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이거 읽어보더니 이거 좀
말이 되는데 이거 처벌해야 되겠는데 하고는 범죄자 피의자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독으로 그 윤리위원회가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는지 어허. 이 부분은 꼭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천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요, 저쪽이. 근데 이제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까 우리 김성렬 최고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해 당사자가 투서를 한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 당에서 이렇게 비서실에 있거나 윤리감찰단에 있으면 사실 그 지역구의 어떤 정치적 구도와 상황에 대해서 거의 꿰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병기 의원하고 이수진 전 의원하고의 관계거든요. 둘이 동작 갑을 관계 같은 지역구에 이제 속한 경쟁 관계예요. 네네.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경쟁 관계냐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왜 경쟁 관계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갑을 관계인데 나중에 동작구청장을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을 두 명 김병기와 이수진이 둘이 합의를 해야 돼. 그래서 한 명을 이제 선출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병기는 김성렬을 원하는데 이수진은 김기욱을 원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서로 힘겨루기로 해요. 네. 막 아는 사람들 막 친한 이민찬 붙어가지고 야 좀 나 좀 도와줘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 결국에는 이제 경선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의 어떤 감정이 더 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대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해야 돼요. 근데 비례대표도 결국 구청장하고 좀 비슷한 문제예요. 네. 내 새끼를 비례로 그냥 바로 어려움 없이 공천 주고 싶은 게 국회의원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통의 이제 지역구에 예산을 따가지고 오잖아요. 네. 김성렬이 따가지고 왔어. 뭐 우리 지역구에 뭐 학교를 뭐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1,00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강성필도 똑같이 내버려. 왜? 그러면 김성길은 얼마나 열받겠어. 자기가 따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지역구의 갑을 관계에 국회의원들이 원한 관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해달라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께서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강성필 필리버스터냐? 어떻게 알았어? 필의 그 필이 그거였어요? 아니 물리버스터 물타기. 네? 강성 필리버스터였구만. 강성 아, 필리버스터. 내가 5분 더 했어야 되는 건데. 김기욱 얼굴이 안 좋더라고. 얼굴이 빨리 끝내라는 얼굴이더라고. 아, 내가 더 버텼어야 되는데. 예, 눈치껏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성남총장님께서 병기 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병기 형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병기 형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예, 안타깝게. 하지만 그 우리 또 김성렬 최고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예. 왜냐면 보좌진들 세계에 있으면요 다 알아요. 지금 제가 진짜 그 강선우 의원 장관 지명하는 거 보면서 온 국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민주당 출신 보좌진들이요. 야 단톡방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요번에 지금 이혜원 의원 또 터지고 있잖아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라디오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갑질 문제는 우리가 참 알아보기가 어렵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소상히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 있었는지. 아니 그래요? 보좌진 문제요. 그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취업 방해를 해요. 이 갑질한 사람들이 다음 방에도 못 가게 해서 아예 밥줄을 끊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보좌진 갑질을 알아보고 싶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의 그 누구야 그 이혜원 후보자가 네. 아들을 다른 의원실에 인턴으로 이제 채용했다는 게 이제 지적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요? 아니요, 우리 이민찬 부의원. 아 예. 네. 자,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내 자식을 밸런스 게임. 동료 의원의 방에 인턴으로 취업시킨 게 나쁜 겁니까? 아니면 조국. 그냥 내 의원실에 그냥 내 보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더 나쁜 겁니까? 내 보좌진에 채용한 거는 중랑에 계시는 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님 얘기해 보세요. 과거에? 아니 저는 뭐 둘 다 옳지 않다고 봐요.
둘 다 잘못.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아니죠. 그래도 더 나쁜 게 경중이 있지. 어떻게 그 똑같이 나빠요? 다른 의원실하고 아니. 자기 의원하고 이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완전히 남용을 해버리고. 근데 인턴하고 공무원인데 하나를 훔쳤냐 두 개를 훔쳤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둘 다 잘못된 거죠. 이게 왜냐면 실망스러워. 옛날에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자기 방에 넣는 사례가 많았어요. 있었어요, 꽤. 그리고 그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일 안 하지. 출근 안 이름만 하지. 올리는 거지, 이름만. 사장아들한테 어떻게 일 시켜요? 이름만 올려놓는 거야? 아니지. 그럼 오시면 이렇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니지. 그거보다 더 문제는 네. 생각을 해봐요. 아니 김구 씨가 회사 팀에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 당신과 같은 팀원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 당신이 고참이야. 그럼 어떻겠어? 애매하지. 애매해. 뭐 애매해. 확실한 사과관계지. 아니 오시면 인사해야지. 그게 무슨 사과관계야. 아니 그래서 아유 출근하셨습니까지. 근데 이제 보통 보좌 직원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요 일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의원의 자식이 와서 앉아 있어. 근데 걔가 뭐 전문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 네. 하지만 전문성이 없으니까 다른 짓을 한단 말이야. 그게 더 문제야. 예를 들어서 행정여비서한테 가가지고 저 김성렬 보좌관하고 강성필 보좌관이 그 영수증 제출한 거에 대해서 좀 줘봐. 내가 좀 봐야겠어. 이런 행동들을 한다. 그럼 이제 방에 이제 대화가 있겠습니까? 공허한 정적만 흐르는 거지. 뭐 직접 뭐 경험하신 건 아니죠. 아니 들었지 경험자에게. 네. 그런 사례가 그래도 많이 있나 봐요. 아니 그 자식만 넣는 게 아니라. 네, 뭐 동생도 넣고 뭐 다 넣어요. 다 넣어요. 네. 그래서 그거 법으로 금지시켜가지고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다 신고해요 이제는. 근데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더니 다른 방에다가 다른 교환을 방으로. 한 거야. 아하. 내가 너네 그거 그렇지. 하나 해줄 테니까 품앗이. 해줘. 이런 품앗이 이런 우리 전통의 아주 미덕 같은 것들이 아주 잘못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럼 국회 꼼수를 내에서. 엄청 쓰는구나. 네,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규 인턴이 그러니까 세비 돈이 나오는 인턴은 2명인데 TO가 네. 국회의원은 그냥 자기 이름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냥 이런 증명서는 자기 이름으로 발급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횡행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인턴으로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에 쓰이냐면 대부분 대학생 때 인턴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경력으로 넣어가지고 해외 학교를 가거나 이런 쪽에 쓰여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사회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건 반칙이죠. 새칙입니다. 예, 이런 짓들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을 왜 들었냐면 사실 이것도 뭐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욕할 거면 욕하세요. 하지만 물타기 시작합니다. 짧게 대신 얘기할게요. 네. 할 거면 양당 다 같이 전수조사 해보고 다 해요. 하자 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현 후보자의 또 이제 사명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시골에서 금숟가락인 거죠. 그러니까 뭐 비상장 주식도 막 3억씩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정말로 지금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돈 물려주고 그래서 어린 자식들이 몇 억씩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이혜훈 후보자 혼자일까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는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대놓고 눈 부릅뜨고 막 욕하는 거 보면은 난 좀 그렇더라고. 아니 얼마 전에도 17세 아들이 통장에 7억 있다는 거 제가 들었는데 언론 보도 됐어요. 부럽더라고. 부럽지. 나는 17세 통장에 한 700원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있었겠죠. 그랬을까? 지금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우리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님이 정말 일당백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드님 그 아버지와 함께 논문 써가지고 공동 네. 일저자 교신저자. 올라갔다.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내용 아닙니까? 예, 저기 모 당의 대표를 99% 받아가지고 하시는 그분도 이 논문 일저자 문제가 있었죠, 자녀가.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밝혀내고 있고 증여세 탈루 부분들 이런 부분도 밝혀내고 있고 뭐 사회 기여 입학 이런 거 했느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개인의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300명 국회의원들 전원 다 조사해야 된다. 거대 양당할 건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특권 의식, 특혜 이런 것 좀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 국회의원 재산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권 19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사법부까지 흔들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요 국가의 근본을 개혁하는
백년 대계를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입법부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우리 강성필 대변인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의지만 갖고 있으면 전수조사뿐만이 아니라 문제점 다 밝혀낼 수 있어요. 하자는 거예요. 아하.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소수 의견이잖아요. 민주당은 정작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자. 그러면서 꼭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너네도 그랬잖아. 야, 너네 다 해볼래?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190석 법률권을 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탁 말씀을 드리는 의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의지는 좋았어요. 그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세로이님께서 많은 후원해 주시면서 김성열은 그냥 괜찮은 사람. 세로이님 감사합니다. 김성열 최고 같은 당이라 참 너무 좋아요. 개혁신당 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루레이 동굴님께서요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루레이 동굴님 감사합니다. 수성님 올해도 화이팅 하시면 아유 고맙습니다.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큰 돈을 또 이렇게. 우리 그 723님께서 성필이 형 나쁜 놈이 다 나쁜 놈이지 뭘 누가 더 나쁩니까 이러고 있어. 제발 머리 숙일 때는 머리만 숙여. 송곳도 같이 꺼내지 말고 라고 따끔하게 일침. 싫은데? 할 말 할 건데? 근데 그나마 진짜 강성필 저희 위원님은 저희 대변인님이 진짜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슈퍼챗 너무나도 다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면서 그 자리를 또 누가 꿰차고 들어갈 것인가가 또 이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관심이 가져집니다. 과연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11일 날 일요일이죠.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는데 요거 또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 한번 점쳐볼까요? 누가 돼요? 저는 이제 또 당직자라서 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선거운동이 될 수 있구나. 힌트만. 선거운동이 될 수 제가 있구나. 이제 나중에 그냥 A, B, C로 좀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좀 말이 길어지니까 또 이게 근데 시청자분들 싫어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당원들의 투표가 들어가요? 20%. 맞습니다. 20%. 원내대표도? 20%. 그렇구나. 그럼 선배님 그러면은 투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아니 근데 또 선거운동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실제로 이제 누가 될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치. 이제 이게 구도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임을 하냐 안 하냐. 저기 이제 지방 자녀 선거 임기이기 이후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의 임기가 아마 한 5개월 정도 될 거예요. 5개월 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애매한 거죠. 5개월 5개월 하고 어렵게 어쨌든 선출이 됐는데 5개월 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근데 이제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출마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제한은 못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역대 그런 적이 없었죠. 근데 이제 과거에 3당에서 그런 시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3당이라는 좀 작은 당에서도 연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구도가 먼저 정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강선우라든지 이혜훈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임 자체가 굉장히 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징선준 의원, 우리 박정 의원은 내가 딱 4개월만 하겠다, 한 5개월이죠. 5개월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백혜련 그리고 한병더 의원은 연임 가능성은 약간 좀 뭐랄까, 열어놨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 구도상에서 누가 조금 더 유리하게 본인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진성준하고 박정희 의원은 4개월만 하겠다. 이거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 여기까지만 할게. 나 욕심 안 부릴 테니 요거 4개월만 나를 좀 맡겨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백혜련 의원이나 한병두 의원은 나 이 4개월 잘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번에 또 나가서 나 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혜련 한병두 의원은 굳이 내가 4개월만 할 필요 없다. 나 이번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진성준 박정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느낌이 좀 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내대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선거 체제로 돌아가면 선대위로 막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내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원내대표가 되면 이 선대위에서 생각보다 대우가 좋아요. 좀 위상이 낮습니다. 아, 낮아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아, 낮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임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좀 일괄 좀 타당한 면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요, 원래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 일정을 잡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가 이제 선거 체제가 들어가면은 공천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공천을 신경 쓰게 돼. 근데 공천은 누가 하느냐? 원내대표가 하면 안 돼요. 공천은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의 이런 단독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진다고요. 한 표지 없어져요. 그냥 본인도 한 표지. 그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동안의 그 힘은 사실상 다른 때보다는 좀 없어지는 게 사실이죠. 네. 우리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러 논란이 있을 때 네. 이 물러나면 안 된다,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분의 가장 많이 했던 근거가 네. 김병기 의원만큼 명청대전의 중간자 역할, 그 대통령실, 청와대와 이 당 대표가 있는 정청래 대표와의 가교 역할을 잘할 사람이 없다. 그만큼 대통령실을 잘 대변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였어요. 김병기밖에 없다, 신뢰받는 사람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역할을 누가 잘할 것인가? 이게 핵심 관전 그렇지. 포인트잖아요. 그렇지. 예.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 포인트가 방금 말씀하셨던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거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성준 의원은 확고합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야 된다. 예. 근데 백혜련 의원은 좀 애매해요. 해명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한병도 박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분들이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어떤 결론을 단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네. 그런 입장을 내는 분이 당내에서 그렇게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별로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좀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투표권이 없는 우리 이민천 네. 위원장님께서는 누가 적합하다. 뭐한 4개월, 5개월 정도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1대 국회도 그랬지만 22대 국회가 네. 민주당 법여권이 190석을 점하면서 국회 내에서 협상이 없어졌잖아요. 민주당 당대표가 뭐 야당 안 만나겠다, 악수 잘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지금은 협상이란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냥 민주당이 얼마나 구색 맞추기 하느냐 마느냐, 얼마나 민주당이 그냥 언제 결단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야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렇지. 그래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네. 한병도 의원이 제일 한병도 좀 의원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네. 당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병도 의원이 적합한 것 같다. 우리 강성필 선배님은 이제 뭐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 뭐 이민찬 그 부위원장 하셨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근데 특이하게 제 생각에 완전 이렇게 친명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분이나 되는데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 친해. 아, 친명이 그러니까 없다. 방금 이제 이민찬 부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당하고 어떤 그 대통령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트러블 없이 잘 할 수 있어라는 어떤 슬로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나오신 네 분은 그런 슬로건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친명의 선봉장을 날렸잖아요. 무서워서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이제 한병도 의원도 좋은데 네. 저는 백혜련 의원 한번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백혜련 의원도? 여성 원내대표. 민주당에 여성 원내대표가 있었나요? 박영선. 그래. 아, 옛날에 한번 박영선 있으셨구나. 있었죠. 근데 저는 백혜련 의원이 법사위에서 보여줬던 실력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백혜련 의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개인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연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는 또 누가 꿰차할 것인지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참 바쁘겠어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러 근데 나가고. 예. 마지막 하나 이제 물론 구도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의 개인기예요. 개인기? 원내대표.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50표는 40표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40명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만 출마를 해요. 근데 실제로 40명은 안 돼요. 그러면 40명에서 20명 정도만 진짜로 내 편이어도 성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의원들은 보통 원내대표 선거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모임이나 그런 데 의원들을 다 찾아가고 인사하고 막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내대표 되면 너 뭐 부대표 시켜줄게, 너 대변인 시켜줄게, 나름대로 서로의 딜도 오가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능력이 뛰어난데 인간성 때문에 틀어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것도 유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네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다가 민주당 내에서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쉽지 않겠다. 네. 이거는 안 좋은 얘기니까 굳이 이름은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분이 될 거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원내대표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선거인단이 정해져 있잖아요. 의원들이잖아. 그래서 이민찬 의원은 나 뽑을 거야. 강성필 의원은 나 안 뽑을 거야. 이렇게 다 해놔요. 수첩에다가. 근데 보좌진인 제가 보잖아요.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긍정적이야. 너무 재밌어. 그게 이제 뭐 그렇다면서요. 원내대표가 이제 나 무조건 선배님 당일 뽑죠 이렇게 해놓고 또 안 뽑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방 보좌진한테 얘기해 보면 야 맨날 네 의원 욕만 해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대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뭐 위탁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기타급 있죠. 기탁금? 예. 원내대표도 꽤 있나? 높아요. 원내대표도 있어. 제가 알기로 원내대표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수천만 원 되는 몇 프로? 아니, 수천만 원 왜냐면 돼요. 이게 이제 기탁금의 개념이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데 이제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를 열고 행사장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의총장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근데 20% 이번에 넣었으니까 선거 비용 실비 차원에서 좀 ARS가 거예요. 있겠구나. 네, 확인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원내대표도 그런 게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 원내대표 누가 될지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고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는 15일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다음 본회의에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의결한다는 방침인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8일 정도에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국회의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안 해주셨고 그래서 15일로 뭐 여야가 이제 합의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상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굳이 막 바득바득 또 우기는 것도 또 다른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된 거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특검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냥 2차 종합특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저는 왜 해야 된다면 이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 있잖아요. 네네. 이게 1조 6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루에 그 구간에 차량이 2만 대가 다닙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최소 6년이에요. 그러면 23년도에 원희룡 그 전 국토부 장관이 이거 의혹 있다고 해서 전면 백지화 안 했으면 그때 했으면 노선 변경 안 하고 지금 절반은 완성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김건희 일가가 있는 땅으로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으로 12,000평 그쪽으로 종점을 변경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심을 받고 그래가지고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문건이 나왔냐면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문건이 나왔어요. PPT 문건이. 근데 그 PPT 문건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개발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김건희 일가가 여기 개입됐다는 또 증거가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국토부가 그러니까
그 인수위에서 국토부에게 압력을 넣고 국토부가 용역 업체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예타 조사가 다시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정점이 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관저 이종공사도 사실 동네 인테리어 업체한테 계약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업체가 자기가 자격증 없으니까 하청 주고 근데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밝혀야 그러니까 김건희 개인에 대한 비위는 이제 좀 그만해도 돼요. 저는 지겹습니다. 네. 국민들도 짜증낼 거예요. 맞아요, 지겨워. 네. 하지만 국민이 혈세와 관련된 건 좀 밝혀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을까요? 뭐가 나와요? 특검이 6개월 동안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왜 이런 의혹, 방금 말씀하신 여러 의혹이 있는데 왜 밝혀내지 못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기존의 특검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6개월 동안 출국 금지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별건과 관련된 공무원만 한 분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원희룡 전 장관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특검이 관련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차 특검이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당이 그냥 특검을 상시화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 이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일단 민주당이 저는 조금 정치를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8일 본회의는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범여권의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해외를 좀 많이 나가 계신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8일 날 본회의를 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또 하겠죠.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이제 1월 본회의 마지막 날이니까 자동 종료가 됩니다. 그럼 또 본회의를 열어야 돼요. 2월 뭐 임시회의 열어갖고 그럼 국민의힘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필리버스터 중단하면 180석이 필요해요. 근데 그 180석이 안 되니까 지금 못 연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국회 사무처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특검을 하려면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법사위 열고 안건 조정에 넣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안건 조정에는 소수당이 요청하는 겁니다. 뭐 다수당이 안건 조정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안건 조정에 넘어간 법안들 보면 민주당이 1분 만에 그냥 그거 바로 그냥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넘긴다. 이것은 그냥 여론전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2차 종합특검 물타기를 열심히 하고 민주당에 대한 의혹 제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특검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2차 종합특검 넣고 통일교 특검 넣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다. 결국 지금 통일교 특검에서는 민중기 빠졌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추천하겠다는 법안이 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종합특검도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에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았는 것도 다 넣고 또 다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추천을 해서 특검을 추천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또 전국을 해서 내란몰이 열심히 하겠다. 이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있어요. 검찰, 경찰, 지금 공수처 이런 것도 있죠. 뭐 검찰 없앤다고 그러면서 국수본, 중수청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졌고. 자, 수사기관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할까요? 이거는 정식 수사기관들이 차마 건드리기 어려운 권력의 실세, 여당 그리고 정부의 높은 사람들과 관련돼 있을 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특검입니다. 그렇지. 자, 2차 종합특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감옥에 가 계신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해가지고 그쪽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특검 사안입니까? 이거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해도 돼요. 전 수사하자는 겁니다. 수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양평 고속도로 이거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라고요. 근데 특검을 왜 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얼만데요. 경찰 못 믿어요? 아니 경찰 수사 잘해가지고 검찰 폐지시켰다면서요. 근데 왜 경찰을 못 믿고 지금 3대 특검이요. 반년 동안 예산을 얼마 썼는 줄 아세요? 얼마 썼어요? 예산을 200억을 썼답니다. 3대 특검이. 네. 그리고 그중에 특활비만 43억이래요. 43억 밥 먹은 거예요. 솔직하게. 특활비의 대부분이 식사 비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왜 혈세를 낭비하냐는 거죠. 경찰 쓰세요. 수사하시라고요. 다만 통일교는 특검을 들어가야 돼요. 왜? 통일교는 여당이 관련이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들어가야 되는데 통일특검에서 뭐 뺐습니까 지금?
그 민주기 특검이 왜 덮었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뺐어요.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이럴 거면은 그냥 수사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못해가지고 야 니들 그렇게 왜 시간 끌어? 그럴 거면 그냥 통일교 내가 수사시킬게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통일교 특검을요 이런 식으로 알맹이 빼고 핵심 빠진 채로 이거를 특검을 통과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못해요. 이 부분만 빼고 딱 정해진 부분만 특검에 넘겨서 특검이 해야 돼요. 즉 자기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악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일교 특검 지금 완전히 맹물에 핵심 빠진 이 물타기 특검이랑 2차 종합 특검 필요 없는데 예산만 낭비할 이런 2차 종합 특검에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아 좋다. 예, 방금 멘트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예. 선생님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예. 예. 밥 먹으러 갑시다. 뜨뜨미지근하게 또 아유 아니 뭐 토 달지 않겠습니다. 43억 밥을 먹었대잖아요. 예? 아 너무 좋네. 나도 야, 좀 물론 밥만 먹은 건 아닐 겁니다. 많이 나 또 배웁니다. 고발할라. 또. 예, 많이 배워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예, 일리가 있지. 이 특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찔러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조 의장님께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 혈세에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밝힌다고 3특검 우리 국민 혈세 1,000억 쓰시고 뭐 하나 드러난 거 없는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종전도 아닌 휴전 국가인데 국방비 예산도 빵꾸 내면서 특검이 중요한가요? 라고 일침을 또 촌철살인. 국방비 예산은 진짜 얘기를 한마디만 할게요. 그 지금 이렇게 추운데 지금 오늘 날씨 엄청 춥잖아요. 겨울 추워요. 예. 장병들 방한용품이랑 먹을 거 지급하는 것조차도 밀렸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군대 안 갔다 오래가지고 그 추운 거 몰라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통닭값 없어가지고 지금 계엄했다잖아. 진짜 그렇게들 하면 안 돼. 정말. 아무튼 우리 고생하는 장병들 위한 예산은 여야 가리지 말고 빨리빨리 집행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개냄님께서 장경태는 경찰에서 조사하기는 하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장경태는 또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수그라들었으니까 이게 이 수그라들은 상태에서 또 장경태가 또 슬슬 지방선거 때 올라올까봐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변경이 고맙지 뭐. 그치. 이슈로 덮는 상황이 벌어졌지. 장경태 경찰 조사하고 있는지 요거 사실은 뭐 세 분께서도 잘 모르시죠 아직까지는. 이건 모르죠. 이거는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함부로 알아봐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또 이슈를 덮었다. 라는 우리 김성열 최고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얘기 잠깐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을 방문하면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외교와 무관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걸 탓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 이렇게 있었는데 뭐 세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이민찬 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황당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 무죄가 나오면 법원이 판결을 잘 내렸잖아.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으면 검찰을 탓해야 되는 거잖아. 이 논리잖아요. 그러면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판결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죄가 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한 성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저는 좀 대통령이 너무 선택적으로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그 부분을 항소를 해서 더 다퉈봐야 하냐라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고 항소 포기로 인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이익이 개인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김만배, 남욱 이런 분들이 지금 재벌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럼 과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켰느냐라는 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켰습니까? 아니 성남 도시개발공사랑 결탁을 해서
인허가권 다 공개하고 사업 설계 논의해서 하고 사업 구조 짜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 구조 짰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이걸 설계했다 그랬고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최대의 치적이 왜 대장동 일당한테 수천억 원이 돈이 돌아가냐. 이 돈은 성남 시민에게 가야 되는 돈이다. 이런 의문이 남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지금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2차 특검도 하고 마무리 특검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특검을 1년 6개월 동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이 검찰은 왜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은 3심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도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문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을 풀지 말고 검찰 백기투항하고 김만배, 남욱 이 일당들 돈 다 보존해줘.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마라고 검찰이 선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랑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허. 저는 대통령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찰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 관련 재판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라도 더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민찬 위원장 지금 많이 화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얼굴이 지금 혈안이 예,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주 자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강서필 우리 부대변인께서 지금 이제 자리를 이제 떠셔야 돼요. 예, 다음 방송이 또 있으시니까 예, 가셔야 되는데 요거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고 먼저 가세요. 간단히 들으면 지금 이제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되고 그 국가 기관을 통해서 이미 지금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고 또 성남시도 얼마 전에 또 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범죄 수익의 액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한 6천억이 좀 안 되는 5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검찰 같은 경우는 8천억이 넘는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산 방식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재판부에서는 사실 이 얼마만큼의 금액인지를 특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범죄 수익에 대한 것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항소 포기 얘기를 하고 지적하는 건 좋은데 왜 그럼 나경원과 관련돼 가지고 패스트트랙 때는 항소 포기하니까 그때는 또 환영했는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어쨌든 나름대로의 그 면책 특권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그 임기가 끝나면 또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예, 대장동과 자기는 관련이 없다면서요. 네네. 근데 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이렇게 숙여서요. 천천히 나가셔도 돼요. 네. 예, 편하게 가세요. 예. 항소 포기를 이거에 대해서 왜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엄호를 하고 나서야 되는지. 아니 관련이 없는데 왜 하는 겁니까? 예, 이거 욕먹을 거 알면서 저는 정권 바뀌면은 반드시 해야 될 재조사해야 될 것 두 가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요.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 면죄부를 준 사건이에요. 검찰이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네.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렸으니까요. 3심까지 가는 건 검찰의 의무예요. 이렇게 큰 건에 대해서 오늘 남욱 관련해서 어저께 보도 1,000억을 더 숨겨놨대요 재산을. 그게 또 나왔어요. 도대체 재산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너무 부럽다. 네. 네. 이거 밝혀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얼마 전에 나왔던 서해 공무원 피격 네. 이거 항소 포기 이거 두 가지는요. 저는 정권 바뀌면 반드시 재조사 들어가야 된다. 이거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검찰이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검찰은 명확히 말하면 사법부가 아니에요.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 왜 행정부가 이걸 판단을 합니까? 사법부의 정확한 심판을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무죄가 나오면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왜 중간에서 행정부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유죄가 날까봐 안 한다라는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항소 포기 이거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재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 단순히 대장동 사건 말고도 기존에 받았던 재판이 12개, 5개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인들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하나에 관련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죠. 나머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끊임없는 사법 리스크란 말이에요. 퇴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임기 중에 다 선을 긋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말고도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 나오게 만들고 그 나머지는 더 항소하지 마라. 다 끝내라 여기서. 내 임기 중에 끝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저는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너무 이런 범죄 혐의자들에게 개입을 하고 있다. 이 네. 수사의 정당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 아하. 라는 말씀드립니다. 아하, 나라의 근간까지 무너진다. 예. 법치가 위태로워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이전까지의 정부에서 그나마 권력을 제한하는 수단 대통령의 측근들이라 불리는 권력의 실세들조차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이 좀 이루어졌었다고요. 우리 대통령 아들들도 가서 기소받고 그러면 가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돼서 감옥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재판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항소포기 이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시스템 자체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네. 검찰 자기들 해체당한다고 아무리 협박하고 그래도 검찰 본연의 업무를 다 해야지 사람들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전 검찰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강성필 우리 부대변인께서 지금 이제 자리를 벗어나셨고 이제 두 분께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은 좀 편파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두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편파적이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에 관련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제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제어를 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게넨님께서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 닉네임 옆에 국회 배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용 이모티콘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멤버십 또 많이 가입 좀 해주시고 그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은 진짜 복 많이 받을 걸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1월 8일 방송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먼저 자리를 하셨는데 두 분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여의도몰에 지금 감귤 타이백 감귤 고당도입니다. 제주도에서 바로 수확해서 올라온 감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5kg에 25,900원이라는 무료 배송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좋은 당도가 높은 어떤 걸 집어도 다 13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자랑하는 감귤 수박보다 그러니까 수박만큼의 당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을 해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의도몰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